안녕하세요. 저는 경일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오은주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K-팝 댄스 동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실기 수업 모형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그리고 선행 연구,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분석, 그리고 결론 및 제언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K-팝 댄스 습득 과정, 실기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서 비형식 교육의 형태인 유튜브 온라인 동영상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댄스 운동 기능을 습득하는지 분석하여 온라인 실기 수업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자면, 현재 이론 교육은 언제든지 온라인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모델과 방법들이 연구되어 있지만, 실기 교육의 경우 정확한 동작의 수행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 수업 과정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의 문제 등 교육 환경의 한계 때문에 온라인 형태로 제공하기에는 제한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다양한 학습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를 보았을 때 온라인 형태로 제공할 수 없는 교육의 내용은 없기 때문에 어떤 실기 내용이든 어떤 이론의 수업이든 어떤 방법과 전략을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설계하느냐의 문제이지 전달을 할 수 없는 혹은 개발할 수 없는 온라인 교육의 형태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기 교육의 형태더라도 온라인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K-팝 댄스를 주제로 사용한 이유는 현재 온라인 K-팝 댄스 안무 영상이 가장 빠른 학습의 과정을 보이는 교육 콘텐츠이고 가장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넓은 학습자를 보유하고 있는 교육의 형태이기 때문에 온라인 K-팝 댄스를 주제로 해서 이번에 연구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를 세개를 도출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유튜브 이용 행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케이팝 댄스 영상을 이용하는 행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학생들이 댄스 안무를 익힐 때 어떤 방법을 선호하는가입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자면 어떤 무용 교육이나 어떤 댄스 교육에 관한 어떤 장점들을 많이 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비대면 실기 수업을 위한 온라인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에서 춤은 운동기능뿐 아니라 운동기능 중에 정교함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학습자들의 운동 능력뿐 아니라 인지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 능력, 사고, 창의력, 지능 등의 두뇌를 이용한 인지 활동에서 어, 마- 아, 어, 춤은 인지 활동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움직임의 조합은 정확한 행동 묘사를 위한 표현력, 기억력, 그리고 순서 및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팝 댄스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케이팝 댄스는 어떤 문화 예술 교육으로서의 어떤 가치도 소유하고 있고 소통과 치유 도구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무용교육은 군무의 형태의 하나로 많은 학습자들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긴 연습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의 혹은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세대 간의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 청소년들에게 자기 표현을 풍부하게 하고 자기 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총 83명의 대학생이 참여를 하였고, 두 종류의 설문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설문 A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 B는 현재 댄스를 배우고 있는 댄스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A는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유튜브와 K-팝 댄스 영상의 이용 행태에 관해서 어, 질문을 하였고 설문지 B는
댄스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케이팝 댄스를 케이팝 댄스의 안무를 동영상을 통해서 습득하는지 습득의 과정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료 분석은 엑셀을 통해서 했는데요.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설문을 실시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엑셀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서 이 엑셀 자료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발표 자료 이외에 추후 연구 논문으로 쓸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 결과를 쓰기 위해서 SPSS를 활용할 예정이지만 현재 발표 자료에는 엑셀 분석의 결과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 유튜브의 이용 행태는 어떠한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대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87% 이상이 1일 5회 이상, 즉 33%는 10회 이상, 그 다음에 52% 정도는 5회 이상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 번 사용할 때 26%는 1시간 이상, 그리고 21% 정도는 40분 이상이라고 봐서 많은 학생들이 30분 혹은 40분, 1시간 이상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K-팝 동영상의 이용 행태에 관해서 K-팝 동영상 유튜브를 특별히 구독하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고요. 쇼트 클립이나 챌린지 동영상을 시청해 본 경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동영상 주소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지만 특별히 영상의 업데이트를 확인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챌린지 영상을 볼 때 몰입하거나 뭔가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팝업의 창으로서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케이팝 댄스 챌린지 영상을 봤을 때 본인에게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거나 또 만족감을 주거나 아니면 뭐 영상이 나를 매료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대신 최신의 노래를 듣는다던가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유행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유행하는 케이팝 음악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로만 생각하고 있었지 문화의 아이콘이라든가 본인에게 즐거움을 준다던가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케이팝 댄스 영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대학생들이 케이팝 댄스 영상을 그렇게 진지하게 보지는 않고 있었고 아마도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나 댄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생들이 댄스 안무를 익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호하고 있는가? 그래서 운동의 과정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댄스 안무를 익힐 때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하고 있었고, 선호하는 유튜브 안무 스타일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한 10명 정도, 즉 35%가 설명 없이 느린 속도와 정상 속도와 속도의 완곡이 있는 영상을 선호하였고, 그리고 28%는 설명 없이 완곡으로만 춤이 나오는 영상, 그리고 28%가 또 단락별로 여러 차례 설명을 반복하는 영상을 선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무를 익히는 방법을 물어보니 유튜브를 보고 동작을 익히지만 동료의 피드백이나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이 안무를 숙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피드백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방법을 선호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니 댄스 안무를 익힐 때 학습자들이 가장 어렵게 인식하는 요소는 정확한 동작의 표현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정확한 동작의 표현과 원곡과의 일치도, 그리고 시간만 많이 있고 연습할 시간만 많이 있다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안무를 습득하는데 가장 어려운 요인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 결론과 재원을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대학생들은 유튜브를 일일 10회 이상 또 한 회에 또 30분 이상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렇지만 댄스 동영상을 특별히 구독하거나 집중해서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또 댄스 동영상이 문화의 아이콘이나 어떤 아이콘으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았고 만족감을 주거나 큰 즐거움을 주거나
혹은 뭔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댄스 동영상이나 유튜브를 최신의 음악을 듣는 창구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댄스 동아리 학생들의 경우 댄스 안무를 습득하고자 할 경우에 학원을 다니거나 다른 교육을 받지 않고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챌린지 안무나 동영상 사이트보다는 튜토리얼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 번 속도와 구간을 달리해서 연습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린 동작과 빠른 동작, 또 어떤 정상적인 풀 안무 이렇게 여러 번 번갈아 가면서 안무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나 다른 정보를 학습자들에게 주기보다는 직접 안무를 보여주는 방식의 어떤 튜토리얼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즉, 학습자들은 뭔가 말로써 하는 것보다 모델링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로 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충분한 연습 과정과 피드백이 주어지는 온라인 수업 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 대부분의 수업이 설명만 있는 어떤 이론적인 동영상과 적은 부분의 실기 동영상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교수자들이 전통적으로 수업은 어떤 이론이나 혹은 내가 뭔가 많은 지식을 전달해야겠다고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론 수업이나 실기 수업 모두 뭔가 말로써 전달하는 강의 중심 수업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학자들은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속도로 실기의 어떤 과정을 모델링 해주는 것을 원하고, 그리고 충분한 연습 시간과 그리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도 어떤 오프라인 수업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연습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로 개발을 한다면 오프라인 수업보다 오히려 더 많은 어떤 자유와 스펙트럼을 가지고 좋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의 경우 학습자의 연습 시간이나 연습의 기회를 충분히 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연습했다는 가정에서 혹은 모델링이 충분했다는 가정에서 관련된 지식 정보의 전달률만 치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기와 연습의 과정도 온라인 수업의 부분으로 지정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서도 연습의 과정을 거치고 연습의 경험을 글이나 동영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향상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제공되는 온라인 실기 수업의 단점은 학습의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고 적절한 피드백의 제공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델링과 피드백 중심의 온라인 실기 수업 교수 설계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수 설계 모형을 제가 논문에는 제시를 해놨는데요. 현재 발표 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원에 제시한 대로 이러한 어떠한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온라인 실기 수업 모델을 개발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온라인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